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GV70이지만 가격은 GV80보다 더 높은 엄청난 자동차라고 해요. 왜냐면 GV70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전기차라면 뭐예요? 더 잘 달리고 더 조용하고 더 승차감 좋고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이 전기차가 정말로 GV80을 뛰어넘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제네시스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눈치채실 수 있으신가요?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앞부분도 약간 요 아래쪽이 조금 바뀌어서 전처럼 과격하지 않고 조금 착하게 바뀐 면도 있고요. 그릴도 당연히 좀 바뀌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공력 휠로 바뀌었는데 에어로다이나믹 휠이면서도 디자인을 예쁘게 잘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흰색으로 제네시스 글씨가 써 있는 거, 이런 것도 예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부분 캘리퍼는 이렇다 치는데 뒷부분으로 오면 캘리퍼가 조금, 캘리퍼 커버야 커버를 쓰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아무튼 뒷바퀴에다가 그렇게 큰 캘리퍼를 쓸 필요도 없고, 뭐 피스톤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더 제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긴 하죠. 그럼에도 좀 더 제대로 된 캘리퍼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커버라도 해준 게 어디예요. 그리고 방향지 시등 어디 갔어? 방향지 시등 여기 있었잖아요. 그거 올라왔습니다. 훨씬 낮은데. 방향지 시등 낮춰놓은 거 그렇게 싫어하면 우리가 다 올려드릴게 이러면서 전부 다 올려주셨어요. 브레이크 램프는 전에 있던 게 확실히 나은 것 같은데,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GV70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도 얼마 전에 이거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이거 사시면서 와, 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라고 하시던데, 일단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각이 있습니다. 실내도 어유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심지어는 이런 색깔, 와, 이런 것도 멋있냐 어떻게.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다 멋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 자동차라면 의뢰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프리미엄 자동차잖아요. 제네시스인데 4대 2대 4가 안 되고 6대 4 폴딩입니다. 6대 4 폴딩이 뭐 나쁜 건 아닌데 4대 2대 4를 해줘야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죠.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 보면 제네시스 전기차답게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V12이 트렁크에서 접근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V12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커피포트라든지 아니면 쿠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볼루션에서 만들어 놓은 멀티 쿠커,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이야, 고급차의 면모. 잠깐만, 고급차의 면모 좀 쉽지 않네. 이런 부분과 선반 부분이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동일하지 않아요.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식의 플라스틱이라는 게 좀 생뚱맞긴 하네요. 이거 고급차인데 굳이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테이핑을 해서 여기 소리가 나는 걸 방지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테이프 더 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수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금 편안하진 않네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주 편리하진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되는 게 어디야. 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깔끔하죠. 자, 그럼 뒷좌석도 살펴보면요, 뒷좌석은 이런 느낌입니다. 오, 아우, 넉넉하구만. 이렇게 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편해. 아우, 좋다. GV70이라는 자동차가 겉보기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내에 들어와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너 같은 거 컬러가 완전히 대단하죠. 이 정도의 컬러 매치를 보여준다는 거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애미언트 라이트, 크롬, 이런 것들의 조화가 아주 멋지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GV70을 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GV70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어떤 점이 다르냐?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는 어디 들어가냐면 바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면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높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 올라온 만큼 시트를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올라온 만큼 시트를 낮춥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닥과 시트 간의 이 높이 차이가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닥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바닥이 좀 올라온 것처럼 느껴져서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좀 뜨게 돼요.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조금 착좌감이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다리를 조금 더 뻗어서 앞좌석 아래쪽으로 다리를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정말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기존 세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많이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SUV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이네요. 뒤로 완전히 눕혔을 때는 머리가 약간 후방 추돌을 당했을 때 헤드레스트가 조금 멀리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이 상태로 다니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는 조금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대기아는 시트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지금 필러에 마련되어 있는데, 필러에 마련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 문제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뒤로 젖혔을 때 필러에 있으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전벨트를 매면 이게 약간 뜨게 돼요. 이만큼 뜨게 되는데, 요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 폭을 너무 키우게 되지 않을까? 물론 충돌 테스트에서는 요걸 세워놓고 충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승객 중에서 나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간에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시트 쪽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시트 뒤쪽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안전벨트 시스템을 현대기아는 꼭 고려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충돌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충돌 테스트에서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고려가 됐다는 걸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에 커튼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급지게 만들어져 있고,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손잡이는 너무 생 플라스틱이네요. 하는 김에 요것도 고급스럽게, 특히 이 부분, 이 안에 이렇게 홈은 되어 있는데 여기 크롬이 박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고급지게, 하다못해 크롬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은 지금 완전 판판하진 않고요. 가운데가 살짝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는 달라요. 기존에는 여기가 쭉 올라왔었죠. 근데 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면 이 배터리가 한 칸을 차지하고 그 외에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뭔가 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선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그 배터리 위쪽으로 한 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 나가는 거 봐. 와, 부스트 버튼도 있어요. 와, 진짜 잘 달리네요. 승차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이렇게까지 승차감도 좋아요. 탄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드럽기도 하고.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더욱더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출력은 무려 489마력입니다. 야, 489마력이면 어지간하면은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지난달에 GV70 사신 우리 이모가 후회하시겠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GV70이 전기차가 되면서 가격이 훌쩍 뛰어서 GV80의 가격을 뛰어넘게 돼요. 보조금을 받기 전 기준으로 700만원 이상, 800만원가량 차이가 나고요. 보조금을 받아도 4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GV80보다 400만원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일단 옵션도 더 좋기도 하고, 전기 파워트레인이 비싸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약간 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통 가솔린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똑같은 차를 전동화만 하면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특히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의 가격이 5천만원대에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전동화를 하게 되면 7천만원대가 넘어갑니다. 2천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전기차로 바꿨을 뿐인데 2천만원의 차이가 나냐? 배터리도 무려 2천만원짜리 배터리 껴주고요, 모터도 엄청나게 비싼 모터를 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엔진은, 변속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걸 뺐는데 어떻게 전동화를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상 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EV3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EV3의 가격은 대략 3천만원대부터 살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는 자동차예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가격이 붙습니다.
EV3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렴한 가격, 이거는 팔면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으로 나와줘야 지금은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팔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의 가솔린차가 있을 때 전기차는 최대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 근데 2천만 원이 넘어? 야, 이거는 사실상 사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V70은 여러 가지로 훌륭한데 나가는 느낌? 와, 씨. 부스트? 와, 씨. 이렇게 훌륭한 차인데 이렇게 훌륭한 차가 안 팔린다는 거, 이건 가격 책정하신 분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진짜. 그리고 판매 결과를 놓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이런 가격에 팔리면 그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전기차 만들어서 다 내놔봤는데 근데 하나도 안 팔리더군요. 역시 전기차는 시기상조인가 봐요. 역시 전기차는 캐즘이네. 야,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다 망했네 라면서 엉뚱한 거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그런 상품성으로는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나 진짜. 아유 씨, 중립 들어갔어. 진짜 말이 되냐고. 어이씨, 긴급제동 걸렸어. 아니 말이 되냐고. 야, 진짜 무섭다. 이거 중립 들어가는 거 이거 이슈가 있네요. 이게 다이얼식으로 하는 거, 요게 지금 다이얼이 2단계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우리가 살짝 밟고 그냥 돌리잖아요. 근데 요게 뒤로 넘어가는 상태가 인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혹시 요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2단계가 있는데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갔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갔다 돌아왔는지 요만큼 갔다 돌아왔는지는 요건 정말 알기 어렵죠. 그리고 그 폭이 너무 작아요. 작은 폭으로 뒤로 넣었다가 N으로 넣었다가를 구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눈 감고서 이 둘을 만져보면 이 둘이 구별이 안 돼. 이거 헷갈리셨죠? 바로 이거 눌러? 바로 이거 돌리셨죠? 바로 이거 돌립니다. 이거 100이면 100 이거 돌려요. 이게 정말 헷갈려. 아니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만들어도 되나? 이거 만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전혀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몇 각형이야? 1, 2, 3, 4, 5, 6, 7. 이건 1, 2, 3, 4, 5, 6, 7, 8, 9, 10, 12이고 이거는 7이고 전혀 다르죠? 라고 얘기하실 텐데 맞습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 우리들은 그냥 이거 만져보면 뭐 이건가 보다 하고 돌리지. 동그라미인데 똑같이. 크기도 다르잖아. 크기 다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구독자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조금 바보 같아서 저는 이런 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요 둘을 좀 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딴 것도 아니고 기어 시프터인데 기어 시프터를 혼동되겠어는 안 되겠죠. 요거 가리고 요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게 뭡니까? 첫 번째 거는 찾기. 검색 그리고 다음은 갤러리 같은데. 갤러리? 그 다음 이게 지도, 그 다음 이게 충전, 그 다음 이건 즐겨찾기, 그 다음 무드 크리에이터인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최근 목적지야. 이게 주변 검색이야. 이게 등록 위치입니다. 경치 좋은 길이 갑자기 왜 이게 나옵니까? 아무튼 그래픽만으로는 알기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흑백이면 더 어렵습니다. 요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요거 컬러로 만들어서 눌러라라는 건데 요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원래 있었어요. 마우스 오버하면 색깔 바뀌는 맞아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인터페이스 있습니까? 그런 웹을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이면은 그만큼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풀로 만들어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당연히 컬러여야지. 왜 이걸 흑백으로 해? 오버했을 때 뭐 튀어나오게 하는 건 이해하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흑백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바보 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다 글씨 쓰면 되잖아. 근데 공간 음향으로 돌비 애트모스로 돌비 애트모스로 돌비 애트모스로 돌비 애트모스로 돌비 애트모스로 두 줄로 써줘. 두 줄로 써주면 되잖아요. 공간 이거 다 어디다 쓰게? 이 빈 공간이 꼭 필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면 이렇게 기다리면 스크롤이 됩니다. 돌비 애트모스로 느끼는 사랑 발라드, 돌비 애트모스로 만나는 신세계 일렉트로니카. 속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는 참고 견뎌야지.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PD님이 지금 눌러주고 계신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기도 쉽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서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특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손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이고
등받이를 이렇게 떼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제일 못 찾고 계신 게 뭐냐면 미디어 설정을 못 들어가세요. 오. 미디어 설정을 못 들어가시는데 지금 현대를 이건 너무 또 뭐야? 띄엄띄엄 하시네. 아, 새로운 인터페이스다. 발견. 새로운 인터페이스 갑자기 발견했어. 그게 갑자기 이게 뭐야? 나와요? 어떻게 나온 어떻게 거지? 나왔지? 오. 어? 재생목록을 이렇게 싹 올려요? 올리면 올리는 게 생겼네?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겠는데? EQ 설정 어떻게 하냐? 진짜 여기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탁 EQ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음질 설정, 아. 사운드 설정. 음질과 사운드는 다른가? 무손실이 뭔? 24비트. 와, 미쳤다. 24비트 무손실 있어요. Boom with f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일단 여러 가지로 좋지만 지금 베이스가 최소 요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된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항상 드렸던 말씀이 진짜 출력 높은 앰프가 정말로 서브펄 제대로 때려줬을 때 나는 그런 반응들, 예를 들면 룸미러가 떨리는 거, 바지가 막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오디오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이 정도 오디오라면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훌륭한 오디오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녁에 굳이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음악을 듣는 정도, 그런 정도의 오디오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위쪽에다 스피커를 이제 달아서 7.1.4로 돌비 애트모스도 지향성을 높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소리, 요건 이런 소리 좋은데? 소리 되게 고급지고 좋네요. 소리가 엔진 소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세련된 소리로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아요. 세련됐네. 생각보다 너무 튀지 않고, 이것도 오디오 품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디오가 서브펄 제대로 떼어줘야 그 귓전에서만 들리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진짜 몸을 울려주는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배기음을 들어보면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서브우퍼가 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자동차 앰프가 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브우퍼랑 이런 것들이 충분한 양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귀에서 그냥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라고 느껴지지 않고 진짜로 자동차가 원래 내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끔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런 가상 배기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가상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자, VGS. 아, 이걸 뭐 기능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나요? 가상 사운드에 비해서 VGS는 너무 엉성한데요. VGS는 그냥 넣기 싫었는데 마지막에 넣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대로 만든 기능은 아니다. VGS는 빨리 꺼버리고 싶네.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끌 수 있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요? 살 것 같다. 정말 이렇게 소음일 수가 있나? 차가 먼저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정숙하다. 또 하나는 정말 향기롭다 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이유는 요 밑에 지금 이런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카트리지가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어웨이크닝이고 하나는 My Favorite Place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 조향사가 이 제네시스만을 위한 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필요한 경우에 정말 난 좀 깨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어웨이크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무드 큐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은 지금 보면 서라운드로 뱅앤올uf슨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오로라가 지금 펼쳐져 있죠. 그러면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등에서 마사지를 해줘요. 에어컨도 온도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래서 지금 무드를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뭐 여자친구와 같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컴포트한 무드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 음악을 틀고 뭐 하고 이거 언제 해?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컴포트한 모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간다고 치면 로맨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따라라따따따따따단 그거 뭐지? 아무튼 그런 야식꾸리한 노래 나오면서 딱 이렇게
로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에로틱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런 거 원해? 아, 다들 원하시잖아요. 여기까지 다 바꿔주지 이렇게. 왜 여기까지만 바뀌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디스플레이 이만한데 연결돼 있다며. 그러면 이걸 이만큼을 한 번에 디자인해서 바꿔줘야지 이만큼 디자인 더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요. 이거 좋은데 아쉬워. 이 차는 이렇게 훌륭해? 그럼 이것도 되게 훌륭하겠네? 라고 했을 때 이건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제네시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이거 OTA로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의견에 맞춰서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인터페이스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이거 경치 좋은 길이라는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정말 자동차 역사에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좋은 기능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현 위치에서 가장 좋은 길을 딱 추천해 주게 돼 있어요. 워커힐 숲길,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동차라는 건 뭐였습니까? 목적지 A 지점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제주도에서 천재연 폭포 딱 찍으면 천재연 폭포로 가는 최단 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가운데로 쭉 가요. 근데 나는 여행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해안 거리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런 길을 안내해 주진 않죠. 근데 현대기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경치 좋은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네, 그러면 경치 좋은 길을 딱 안내를 해줍니다. 그거 바람직하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인터페이스에서 조금 더 잘했다면 여기 목적지를 안내할 때 목적지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추천 경로, 빠른 경로, 경제 경로, 그리고 고속도로 위주, 무료도로 위주에서 지금 5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경치 좋은 길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회하더라도 편한 길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쭉 이어져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놀랍죠? 전혀 길 안내 도움이 길 안내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약간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길 안내에 도움은 안 되지만, 하지만 멋있었죠? 하지만 좀 느리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빠릿빠릿하진 않다. 3D라 그런가 하면 3D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약간 느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질 필요가 있나? 여기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걸 만약에 옮기고 나면 여기 현 주행 정보가 옆으로 밀려옵니다.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조금 어색한데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죠?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정말 좋은 차였습니다. 승차감 좋죠, 달리는 느낌 좋죠, 정숙함 좋죠. 뭐 모든 면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자동차를 제네시스가 드디어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역시나 가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차 가장 기본 모델만 해도 7천만 원 초반은 줘야지 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옵션을 조금만 붙이게 되면 8천, 9천까지도 갑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는 건가? 사실 생각해보면 BMW iX3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EQC라든지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브랜드에도 이 정도 차급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치가 그만큼 뛰어나다. 전 세계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네시스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 GV70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